자, 냅킨 AI라고 하는 서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냅킨 AI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로고를 가지고 있고요. 얘네가 핵심으로 미는 캐치프레이즈 문장은 이럽니다. 자, 그래서 제 발음이 구리지만 get visuals from text라고 했는데 텍스트는 글입니다. 그래서 비주얼은 시각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각화는 뭐 그래프라거나 차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각화 자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냅킨 AI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텍스트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물론 글 말고 파일이나 이런 것도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실습은 제가 보여드리는 건 글로만 할 거고요.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냅킨 AI한테 만들어줘라고 이제 버튼 클릭을 하면은 플로우 차트나 다이어그램, 구조도와 같이 정보를 설명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AI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전에 봤던 노트북 LM이나 제미나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제미나이에서는 인포그래픽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냅킨 AI를 소개하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업무에서 강아지 사진 그리고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인포그래픽 뭔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더 많겠지만 이게 첫 번째로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업무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클로드 는 이미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랑 같이 섞어서 쓰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그 냅킨 특유의 그 감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향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조금 괜찮으시면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놨고요. 냅킨에는 업무 특히 이제 기획 초안이나 서비스 구조나 프로세스 설명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글로 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텍스트로 써주면은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 요 글을 우리가 써도 되고 AI한테 써달라고 하는 것도 또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왜 냅킨 AI냐? 요거는 물론 확실한 건 아닌데 이 그림은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그 제프 베이조스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막 밥 먹으면 식당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에 보면 냅킨 있잖아요. 냅킨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볼펜을 해서 막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마존 플라이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하고 고객이 만족을 하면은 판매자도 어떻게 되고 막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냅킨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하고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그림을 그리는 역할에서 어원이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냅킨은 어디서 만들었냐? 뭐 큰 대기업, 뭐 구글 이런 데서 만든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인도랑 프랑스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회사고요. 냅킨 AI의 요금제를 간단히 또 소개를 해봐야겠죠. 근데 냅킨 AI는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계정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가 또 작동하는 방식은 무료 기준으로, 물론 유료면은 더 많은 것들 할 수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AI 크레딧, 그러니까 사용량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용량을 일정만큼 주고 비싼 요금제 쓰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10,000 크레딧을 주고 무료는 500, 그다음에 더 비싼 거 쓰면 30,000 크레딧을 주고 하는데 그럼 이 크레딧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쓰는 거겠죠. 그리고 모바일하고 태블릿은 있는데 얘네가 쓰지 말라고 하더라. 그냥 보는 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냅킨 AI라고 하는 페이지에 왔고요. 크기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한 설명이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거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일단은 프라이싱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플러스 기본 유료, 그다음에 조금 비싼 유료가 있고 9달러, 22달러 있는데 500개만큼을 무료에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플러스는 10,000개, 30,000개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PPT랑 SVG,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낼 텐데 그거를 PPT랑 SVG라고 하는 벡터 그래픽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무료에서는 좀 제한이 있을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콘이라거나 브랜딩은 이제 우리 제미나이나 노트북 LM에서도 이미지 만들 때 오른쪽 아래에다가 로고를 박아줬잖아요. 냅킨도 무료로 하면은 로고를 박습니다. 근데 뭐 그 로고를 뺀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비싼 거 쓰면 더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쓰시는 거를 일단은 이걸로 쓰는 거를 실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선생님들도 계정을 만드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 사인인 여기를 눌러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로 해서 로그인 되어 있고 자, 요거 이따가 아마 해볼 것 같은데 뉴 냅킨, 우리 그 냅킨 AI에서는 프로젝트의 단위를 냅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로젝트 시작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설명하거나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블랭크 냅킨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보면 이제 여기가 약간 그 노트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따가 우리가 글을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냅킨을 사용하는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뭘 할까요? 네,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에서 비주얼라이즈 시각화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텍스트 옆에 이렇게 번개 모양 아이콘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설명 이미지를 생성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거나 스타일을 다듬는다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여기까지 만들고 나면 사실 그냥 웹페이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웹페이지에서만 보려고 만들진 않겠죠. 이거를 익스포트, 그러니까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제공하는 거는 PPT, PDF, PNG, SVG가 가능한데, 무료 요금제는 PPT랑 SVG 사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회인데 이게 계속 3회인지 월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지 이건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PNG를 기본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냅킨 실습을 어떻게 해볼 거냐, 요 냅킨 사용 순서를 설명하는 글을 냅킨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냅킨 사용 순서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용 순서는 여기 냅킨에 뉴 냅킨 눌러서 프로젝트 페이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블랭크 냅킨으로 만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냅킨 사용 순서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냅킨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은 그 사용 순서 글을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제목을 저는 그냥 냅킨 사용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1, 2, 요거에서 또 마크다운이 쓰입니다. 3, 요거는 원래 이미지가 있었는데 공백이니까 그냥 이렇게 띄었으면 해줄 거고요. 다듬기 4.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옆에 번개 모양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막 하면서 냅킨이 이 텍스트를 우리 한국어로 써도 다 이해합니다. 한국어로 된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하는 건데, 원래 여기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냅킨 사용 순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냅킨 사용 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래그 한 상태에서 얘도 포함하게 한 다음에 아마 제목까지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안 해도 되나? 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보면은 AI가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냅킨을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원하는 걸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예, 지금은 그냥 AI가 기본적으로 너 왠지 그냥 요 이미지, 요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이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기본적으로 좀 제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써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를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이미지의 레이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뭐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일 위에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예,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요. 그래프 시각화 선택, 다듬기까지 된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색깔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라색으로 바꾼다거나,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꾼다거나, 흰색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그라운드 색깔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커스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컬러, 그다음에 폰트도 예,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글자를 바꿀 수 있게, 혹은 뭐 커스텀 폰트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유료여서만 되고요. 어쨌든 꽤 예, 수정이 가능하다. 사이즈 어떻게 할 건가 것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로 만족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익스포트 내보내기를 할 겁니다. 내보내기는 어떻게 할까요? 예, 요거 강조되어 있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익스포트 비주얼 하면은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PNG, SVG, PDF, PPT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숫자는 이제 몇 번 더 쓸 수 있는가인데, 원래는 33인데 제가 예전에 실습에서 한번 PPT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근데 꽤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2인 거 보니까 이게 한 달마다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예, 3번 준 상태에서 유료 요금 짤 때까지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래서 PNG랑 PDF, 사실 PDF는 이미지 바뀌는 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혹은 여기 클립보드를 누르면은 복사해서 선생님들이 뭐 PPT나 워드 이런 데다가 갖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PNG나 PDF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떤 예시가 나오는가, 이렇게 로고 지우는 거는 유료여야 되고, PNG 배경 뭐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해상도 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해상도 바꿀 건가 안 바꿀 건가 이런 거 하고,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내보내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냅킨 사용 순서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 텍스트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번개망 아이콘 눌러서 제목 포함 혹은 드래그 한 상태로 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드래그 한 상태에서 하는 거 봤고, 그래프의 종류 혹은 레이아웃 선택하고 색깔 다듬는 거라고 되고,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도 레이아웃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바꿀 때는 새로 그리는 거라고 가정을 해서 AI 뭐였죠? 토큰, 사용량, 크레딧 요걸 아마 쓸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PPT, PDF, PNG, SVG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내보낼 수 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PNG로 써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했던 내용이죠. 프로젝트 만들고 페이지 만들고 요 글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드래그 한 상태에서 뭐 마크다운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고, 버튼 눌러서 아이콘 이미지를 만들고, 하늘색 사각형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AI가 이 영역의 텍스트로 이미지 생성했다라고 하는 거고, 텍스트로 이미지 만들고 그래프 시각화 선택하고 다듬는 거 가능하다 하는 거 봤었고요. 차트 변경 만들기 전에 가능합니다. 만들고 나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조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색상, 폰트, 크기 같은 거 커스텀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고급 설정이나 기능은 좀 유료여야 얘네도 돈을 벌겠죠. 세부 요소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봤었고, 익스포트도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3번인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리퓨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여기서 그 클립보드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클립보드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거나 혹은 이제 PNG로 쓰시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봤던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든 PNG 파일은 사실 그냥 PNG고, PPT는 뭐가 대단하길래 3번만 제한을 하냐 보면, 이제 아까 우리 노트북 LM에서 봤던 PPT는 분해가 안 되고 통짜 이미지로 왔었죠. 냅킨에서 주는 PPT 이미지는 이렇게 다 분해해서 하나하나 커스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냅킨 AI를 좀 많이 일단은 무료로 많이 써보시고 괜찮다, 혹은 PPT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유료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 아래에 나중에 이렇게 툴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툴바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볼 건데, 일단 설명을 먼저 하면은 이미지에 아이콘을 검색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라벨가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막 이런 별명 같은 거 그려서 AI가 도형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고, 혹은 가지고 있는 파일, 이미지 파일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요 아래 있는 거 얘네가 툴바입니다. 그래서 스파크 서치라고 하는 거는 아이콘인데, 여기다가 아이디어, 아마 한글이 안 될 겁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면 전구 관련된 게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우리가 여기 이미지에다가 넣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혹은 클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지를 바꿔서 이제 만들어내고 요거 반영된 걸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라벨은 냅킨 사용 순서 옆에다가 쉬움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움. 근데 폰트가 바뀌니까 그냥 이지 이렇게 이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텍스트를 추가하는 거 볼 수 있겠고, 스케치는 별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특정한 도형을 인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추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그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파일 추가하는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로 이펙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펙트는 뭐냐? 이미지에 말 그대로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약간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거나, 포스트잇과 같은 느낌이 나게끔 바꾸거나, 뭐 이런 리얼리스틱한 이미지, 종이접기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다 스타일을 먹일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습할 때는 오리가미 종이접기를 한번 봤었고, 종이접기 어디 갔지? 요거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펄이 몬스터도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는 스티키 노트 아니다. 스티키 노트 스타일로 이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 일단 요걸 한번 클릭하면은 이 이펙트를 쓰겠다, 그러니까 요 프롬프트로 바꿔줘 라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아이콘 텍스트 하는 거고, 주의할 점으로 여기 어플라이에 보면 100 번개 있죠. 요거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500 크레딧 중에서 100개만큼의 크레딧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비싼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기능이지만 무료도 일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번 제가 이펙트 쓰는 거 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때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어플레이를 하면은
열심히 이제 이펙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포스트잇 스타일로 스티키 노트 포스트잇 스타일로 바꾼 이펙트를 적용한 걸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펙트를 한번 했다가 이렇게 온 오프로 다시 원래 롤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크레딧은 한번 쓰이면 끝이고요. 그리고 이펙트를 끈 상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펙트를 키고 나면은 얘네는 수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냅킨 AI에서 추가로 기능, 툴바랑 이펙트 기능 한번 봤습니다. 네, 이렇게 냅킨 추가 기능 한번 봤었고, 이펙트도 봤었고, 대신에 얘는 100개짜리다 하는 거 봤었고, 예, 냅킨 공유하기도 가능한데, 요거는 그냥 간단한 거라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위에, 화면 위에 보면 쉐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요금제 봤었는데, 무료나 유료에 따라서 일주일마다 500개, 10,000개, 뭐 30,000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요 500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냅킨에서는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 텍스트에 단어 하나당 1크레딧을 사용한다. 약입니다. 약 1크레딧을 사용한다. 라고 했고, 그래도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면 우리 앞에서 냅킨 AI 사용 순서 라고 하는 이미지 이렇게 막 1번, 2번, 3번, 4번 요거로 해서 이미지 만들었었죠. 요걸 할 때는 약 40크레딧 정도를 사용하고 추가로 이펙트는 여기에 추가로 100을 더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이거를 아마 설정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건데 이따 한번 볼 거고요. 데이터 학습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변경할 수 있고 예. 냅킨 AI는 일반 이미지, 그러니까 나노 바나나라든지 혹은 GPT에서 만드는 이미지처럼 범용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다가 강아지 그려주 이런 건 좀 어렵겠죠. 대신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특히 이제 업무에 조금 더 특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지 생성, 인포그래픽 생성 혹은 이제 어떤 걸 설명하는 글에 필요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GPT는 덕테이프,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클로드는 이미 생성이 좀 아직은 약합니다. 그래서 냅킨이랑 조합해서 쓰면 괜찮다라고 하고 자녀 크레딧 보는 거 한번 설명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냅킨 페이지로 왔고요. 자, 여기서 계정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 세팅을 누르면 돼요. 저는 프리로 되어 있죠. 보면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제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360이 남았다 140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 원래 40만큼 쓰고 우리 방금 이펙트에 100만큼 썼죠. 그래서 14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0 프리 요금제는 일주마다 500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펙트 안 쓰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미지 한 12개 만들 수 있는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 혹은 텍스트가 많아지면 조금 더 많이 쓰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뭐 개인 프로파일 어떤 것이 있고 특히 여기 이제 내가 입력하거나 만든 이미지 결과들을 냅킨 AI가 학습할 수 있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뭐 이메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 개발자 API 어떻게 할 건지 팀 단위 구성 어떻게 할 건지인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냅킨 AI 실습은 중대재해 매뉴얼의 4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바탕으로 이제 텍스트 이렇게 언타이틀드해서 텍스트 붙여 넣은 겁니다. 이거 마크다운 했던 것처럼 아마 줄넘김 정도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헤더나 강조 진하게 이렇게만 구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 텍스트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한번 실습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 만들 수 있고 새롭게 그릴 때마다 이미지 바꿀 때마다 또 크레딧 소모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생성하고 스타일 바꾸고 그다음에 이펙트 여기서도 봤었는데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펙트 원오프 가능하고 이펙트 쓰고 나면은 추가 수정 안 된다 하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워크샵에 할 때는 AI 활용과 이때까지는 이제 제미나이나 노트북 LM 냅킨 AI의 주요 기능들 소개하고 간단하게 하는 걸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성과 평가 안내서라고 하는 그 PDF 파일 있죠. 요거에다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프롬프트 하는 거 이런 것들 연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우리가 지금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어떤 거 했었는지 문항 정도만 보여주면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봤었고요. 정보 확인하는 겁니다. 물어본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정보 확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뭐 성과 평가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업로드하고 정보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 실습이 조금 굉장히 특이했는데, 일단은 제가 자활 사업을 잘 모르지만 이런 거를 해보라고 AI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에 5월에 참여하고 26년 12월에 취업을 했다. 이 경우 그 자활 사업 상에서 지표를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받는지에 대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AI한테. 그리고 대신에 그 지표가 있는 거니까 명확한 근거도 같이 얘기해봐라 라고 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나왔냐, 결과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AI가 이 경우는 실습 아니 성공자로 인정받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AI가 실습으로 아니 성공자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선생님들마다 이게 다 달렸어요. 심지어 O랑 X도 각자의 근거가 다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자활사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선생님들이 AI를 쓰시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하고 굉장히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AI를 완전히 신뢰하지 말고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AI가 만든 게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라는 내용을 써가지고, 이 실습을 정말로 제가 잘 짠 실습이다 이렇게 좀 자부합니다. 이게 있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제미나이나 혹은 노트북 LM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셨는데, 보통 이런 거 이미지 만들게 되면은 이제 내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내 실제 사용자 정보,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센터에서 일하고 우리는 이런 업무를 해, 우리 전화번호를 열고 온 거야 라는 것까지 같이 입력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전화번호도 이렇게 000으로 쓰고 뭐뭐뭐 센터 이렇게만 하는데, 요거를 실제 정보로 반영해서 해봐라 하는 실습을 해봤는데 또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네,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 생성입니다. 그 다음에 글 생성하는 거 해봤었고, 네, 이렇게 글 생성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파일로, 그러니까 채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일, docx나 뭐 pdf 아니면은 구글 닥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게 했었는데, 아마 그래도 보고서 초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PDF보다는 docx나 구글 닥스가 조금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파일 만드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단순히 글이나 이미지 만드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특정 업무 좀 자동화한다, 자주 한다 하는 상황 가정에서 커스텀 챗봇 잼 만드는 것도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도 봤었고, 예, 이것도 재미였고, 예, 그 다음에 파일 AI 써서 요약하는 거 한번 봤었고, 이게 아마 매뉴얼 파일이 한 2, 300페이지 될 겁니다. 꽤 많아서 그거 다 보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지만 AI로 하면은 좀 편리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재검토하거나 혹은 근거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AI라고 해도 좀 의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뭐 정보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뭐 글 바꿔 쓰거나 정보 확인하는 거, 이미 생성하는 거, 뭐 글 다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네,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봤던 교환 내용들을 이제 AI한테 올리고, 요거 요약하는 슬라이드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만든 내용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디자인이 바뀌었죠. AI 스마트워크 실습 최종 요약의 정리. 이거 다 AI가 만든 겁니다. 첫 번째로 마크다운 활용. 이제 요 이미지가 원래는 굉장히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제가 바꾼 거고요. 요 부분만 제가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AI랑 효율적인 활동할 때 헤더나 뭐 리스트 강조 쓰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케이블맨 그냥 짧게 써라. 심지어 저 이거 요즘에 좀 굉장히 짧게 그냥 모바일로 할 때는 입력하기 귀찮아가지고 조사 다 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잘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케이블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미나이 만능 AI 파트너 구글 생태계 연동되고 멀티모달이고 성능 좋다. 이 이미지는 제가 수정 안 한 겁니다.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맞춤형 버전 잼이라고 해서 맞춤형 챗봇 지식이라든지 반복 업무 효율에 쓰기 좋다 하는 내용 달아봤었고, 그 다음에 노트북 LM 요 이미지만 제가 바꾼 겁니다. 노트북 LM은 신뢰 근거 기반 조사 도구여서 우리 소스 업로드하고, 소스에는 뭐 문서나 URL, 텍스트 등을 다 하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제 그 스튜디오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들 제공하는 거 봤었지만 AI는 빼먹었고요. 스튜디오 출력물로는 오버뷰, 팟캐스트, 마인드맵, 보스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게 있었고, 냅킨 AI는 텍스트를 시각화, 요 이미지만 바꾼 겁니다. 텍스트 시작하는 거고 몇 초 만에 번개 아이콘 눌러서 이미지 만든다. 다양한 스타일 만들어낼 수 있고, PPT나 SVG로 저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료이기 때문에 PNG나 PDF를 쓰는 것이 좀 좋을 수 있다 하는 내용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제미나이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쓰면 좋고 논문하고 보고서 학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근거 그다음에 스튜디오 요거 만들 때는 노트북 LM이 좋은 것 같고요. 내 P는 그냥 이미지 만들 때, 인포그래픽 만들 때 굉장히 그리고 사실 얘네 둘로도 인포그래픽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좀 괜찮을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설명했고 요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이게 5회차인데 아마 일정상으로는 4월부터 6월인가 3월 들어갔나 아무튼 할 건데 아무튼 길게 잘했고 요거 하는 동안 제가 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전윤호 선생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스마트워크 시리즈 2개 리뷰하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